차기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 조직이 없어지지 않을까. 또 이게 커지면 좋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일단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 벤처부 뭐 이름은 정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승격시킨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고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로 이관해도 충분하다. 자, 이거는 사실상 해체처럼 들리는 얘기예요. 해체는 아니고요. 경호 기능은 그대로 둔다는 거고요. 저게 아마 이제 선진국형의 다들 경찰청 산하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비선실세 여기에 경호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박근혜 인수위 시절에 말이에요. 1호 인사가 국무총리하고 경호실장 임명이었습니다. 아, 기억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MB 청와대만 하더라도요. 그 경호처가 있어갖고 대통령 실장, 그 비서실장이죠. 그 밑에 있었는데 경호실을 경호처를 경호실로 승격하고 실장을 장관급으로 올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육군 사성장군 출신. 근데 이제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궁중 암투 이거, 또 비서실장. 하지철 경호실장. 예,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하고 또 경호실장하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그게 결국 11.6을 불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호라는 거는 정말 스마트 경호만 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권력의 민낯에 많이 알고 개입됨으로써 그것이 권력 기관화하는 거는 맞겠다. 그런 점에서는 뭐 저 얘기가 일리가 있는데 막상 해체될 경호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씁쓸하겠죠. 그 스마트 경호 말씀하니까 이제 몸을 경호해야 되는데 심리 경호를 하고 정권 경호를 하다가 문제가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비선 얘기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영선 전 행정관 그리고 경호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이영선 행정관이 카니발로 최순실 등의 비선 손님들을 모시고 청와대로 프리패스, 경호실도 거치지 않고 프리패스했습니다. 제가 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보안 손님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지금 증언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가급적이면 그 신문 내용에 맞춰서 진술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이영선 경우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말 못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일개 경호관이라고 일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단했죠 그때.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라도 바칠 정도의 그런 충성심을 보이죠. 이영선, 윤전추 두 비서관 아니었습니까? 청와대 관저에서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경호실에 소속이 돼서 사저 경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장이죠.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알려진 것에 하면 뭐 면회도 하고 일정 부분 필요한 것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한 거 보니까 저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신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실이나 비서실의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고 방대해지다 보니까 개인의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사실은 조직 체계에 따라서 조직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고 문고리 사위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비서실의 조직 체계를 따라 올라갔으면 그런 비선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문고리 사무방도 사실은 비서실장 밑에서 비서실장이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 비서실장도 문고리 사무방을 통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보고 안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 그런 면에 있어서 문재인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직을 개편해 보겠다. 그래서 그런 비선이라든지 아니면 측근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좀 없애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조직 개편의 큰 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은 생각해온 거다. 이 경호실은 경호만 엄격히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실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권력기관, 국방부든 검찰이든 안기부든 이런 국정원이든 이런 모든 부분을 문민화하자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군 출신이 아니라 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 중에서 뽑자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아마 청와대도 그런 차원에서 원래 경호 기능, 순수 경호 기능만 가야지 아마 이영선 행정관처럼 저런 고압적인 자세들이 아마도 국민들에게 안 좋게 비치는 것처럼 의상실 출입하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대통령도 광화문에서 퇴근하면서 광화문 뒷골목에서 서민들과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게 소망인 것처럼 그럴 때 경호를 잘해라. 이런 네, 그 경우가 의전이라던가 나서는 권력형 경호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에 대한 대인 경호로 최소화하겠다. 따라서
원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문민화돼야 될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이번 차제에는 뿌리를 뽑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대선이 지금 거의 사실상 연휴를 빼면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네. 자, 후보들 이제는요, 앞다퉈서 차기 내각 아니면 청와대 구성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국무총리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